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체결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2018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이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과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38선 휴전선 일대에서 시행되는 전 과정을 6개월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어떻게 해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그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전문가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이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70년 동안 북한 괴뢰 집단이 남한을 기습 남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나 하지 못한 장애물을 문재인이 합법적으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사실상 제거해 준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 보도나 많은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8선 일대에서 군사활동, 정찰활동, 고정익 항공기, 프로펠러가 있는 항공기, 또 혹은 제트 항공기, 혹은 무인 항공기까지도 휴전선 일대에 운행할 수 없는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그 휴전선 내에 있는 초소를 철수하고 그리고 지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화살머리 보지 그 부근의 남북 간 군사 관통 도로를 개통하고 그리고 NLL, 서해안의 NLL 그 일대에 어떤 그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으로는 초도 이북까지 또 남한으로서는 덕적도 이남까지 서해안을 개방하는 이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에는 지난 45년 동안 연평도에 등대를 야간에 켜지 않았는데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5월 17일부터 등대도 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화대교 및 한강 하구 또 남북이 공동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지도를 작성하여 북한 괴뢰 집단의 장성에게 남한의 장성이 전달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군사협정 실행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이 그야말로 적에게 창문 정도를 열어준 게 아니고 대문을 24시간 활짝 열어줘서 언제든지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안보, 국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군사 합의서가 과연 어떻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추적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분명히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 헌법 제60조 비준동의권, 국회의 고유 권한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도 실제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추적해 본 것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헌법상 부여된 국회 비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61조에 있는 국정조사권, 62조에 있는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그리고 답변 요구권, 그리고 63조에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군사 합의서가 시행되는 과정에 침묵하였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분노를 참을 수도 없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이 현실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9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했고 그리고 문재인이 귀국하여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군사안보와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청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 1월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통일부 이 4개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시행되는 군사 조약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밝혀라고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은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에게 답변하도록 이관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남북 군사 합의서의 조약의 내용의 구체적 내용과 그리고 조약이 시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제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조약이 시행된 것은 2018년 10월 2일자로 통일부 장관은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법제처장에게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이 심사 요청서를 받아서 15일 뒤인 2018년 10월 17일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를 받은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법제처장의 결정을 보고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이고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모든 부처의 법령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60조에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처장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조약이라고 이렇게 결정하여 법제처장에게 통일부 장관에게 통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에게 제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한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처는 저의 공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있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15개 항을 말하고, 그리고 법제처장이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근거하여 거부한다는 그 거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15개 항에 속하지 않는 근거 없는 거부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서 법제처의 이 정보공개 거부는 불법적인 것이고 뭔가 불법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제처장과 차장 그리고 입법국장 이 세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 정보공개 거부가 정보공개법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부당한 거부이므로 즉시 정보공개를 하라고 이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법제처장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종시에 내려가서 법제처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식으로 중앙행정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심판 처리 기간인 30일 그리고 30일 지나서 1차 연기한 60일 그리고 3차 연기인
90일까지도 법적으로 심판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할 법적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법제처에서 답변을 서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다고 답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90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답변서를 받아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지난 5월 말에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청와대 인사수석 자리였는데 이 인사수석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제처장 김혜숙 씨를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청와대가 김혜숙을 빼돌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혜숙은 법제처장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에 근거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 조약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위헌, 헌법도 무시하고 법제처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하여 통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너무나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의 막무가내로 답변을 하지 않고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공직자로서 또한 공직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결정하고 또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막무가내로 이렇게 법적 시한을 넘겨서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법에 이적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작년에 도태우 변호사와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 남북 군사 합의서의 조약 때문에 여적죄, 적과 호응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를 지은 여적죄의 범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법, 우리 형법 99조에 있는 이적죄로 국무위원 문재인을 제외한 이낙연 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형법 제99조에 있는 이적죄,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적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의 전 과정을 정보 공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재인 집단이 정말 이적 집단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적죄로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달 중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문재인의 국무위원 전원을 이적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헌법을 공공연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 안보에 관한 조약을 이렇게 헌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시행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법치주의가 문재인에 의해서 유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적죄로 고소하여 이적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애국 국민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반드시 문재인 집단을 이적죄로 처벌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러분께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저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우리가 구치소장에게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4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의 건강 상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3번째로 병원이나 재판 외출할 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4번째로 지난 4월 16일 형집행 만료 기일에 우리 애국 동지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새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아무런 공개적인
해명도 없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정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현재소는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료과에서 순회 진료 및 외부 진료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및 재판 참석 시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참여 이후 수용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 2018년 4월부터 일부 개정되어 노인 및 도주 우려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장비를 완화 또는 미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수용자의 수용생활 및 출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해명 및 브리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하여 서울구치소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요구하고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즉각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